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조명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한테 꽤 알려져 있는 강사라고 하죠.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 요즘에 뭐 아주 핫한 인물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갑작스럽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메일도 좀 무서운 것도 오고 그래서 이미 경찰과 그 다음 사설 경호업체를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신변이 대단히 불안하다. 최근에 뭐 조선일보, 채널A, 정치 시그널 뭐 이런 데에 출연하고 여러 언론 매체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 당신이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어떤 주장을 했길래 민주당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느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이래서 아주 유명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그쪽 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유튜브 채널에 나라의 혼란은 선관위가 초래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의 뭐죠 민주파출소인가 뭐 여기에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 유튜브나 이 주장은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신고하고 아마 거기에 신고 대상이 됐던 모양인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유튜브 구글 본사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은 뭐가 문제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글쎄 이 사람 보니까 1년간 연봉이 60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세금을 27억 냈다고 하던가요? 이 정도인데 글쎄 유튜브에 수익을 차단한다고 그래서 그 정도에 떨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여하튼 민주당이 전한길 씨를 신고하면서 유튜브에 신고하면서 전한길 씨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1월 19일에 게시한 이 바로 문제의 부정선거 관련 영상은요, 조회수가 340만 회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찾아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거기에 대한 느낌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전한길 씨를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 물론 전한길 씨가 정치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도 하지 않는다고, 선출직에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전한길 씨를 손보려다 전한길 씨를 키워줬다, 위상을 높여줬다. 그래서 급기야는 내가 누구다 이렇게까지 밝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난 25일 탄핵 반대 집회인가요? 거기에 나와서 난 정치인이 아니다, 2030 세대들을 가르치는 한국사 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야 밝히지만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그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노사모임을 밝혔을까요? 난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이런 데 지지하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한길 씨 주장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죠. 근데 이 사람 주장을 보면 저는 그냥 상식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더 오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난 이승만 전 대통령도 존경한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우파라고 하고 독재자라고 하면 좌파라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했는데, 우리 2030 세대들은 이런 기성세대가 만든 편협된 세대관을 극복해야 한다. 글쎄 저는 이런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야당 주도의 29번의 탄핵소추 이런 걸 언급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글쎄 선관위가 여러 가지
그 어떤 관리상의 부실 이런 게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걸 부정선거로 단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의혹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의혹은 관리 부실에 대한 의혹이지 부정선거 의혹 단계까지 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지만 야당 주도의 29번의 탄핵 소추안 이 대부분은 사실은 누명, 억지, 입법 폭주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견해가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 정당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과도한 대응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왜냐면 저는 사실은 초반에 무력 시위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각종 군 수뇌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전화 물론 그건 아직도 진상규명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단순한 무력 시위는 넘어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제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행위들이 과연 내란죄를 구성하느냐 이 부분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도 그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진짜 사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자, 뭐 보니까 그 이분이 얘기한 그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도 뭐 의혹이 꼭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 한번 이거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한번 털어내 보자, 의혹을 규명해 보자, 뭐 이런 차원이더라고요. 뭐 선거에 관해서 뭐 전한길 씨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뭐 의문을 품어볼 수는 있겠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거 아니다. 그것도 드러나 있더군요. 뭐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초반에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후에 근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뭐 그거를 좀 본인이 알게 됐다.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뭐 거야의 줄탄핵,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의 그 한덕수 대통령 그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먼저 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내란죄를 철회했으면 재표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 뭐 나는 어디까지나 상식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제가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한길 씨의 주장이 좀 상식선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고 그 중에서는 일부 본인이 좀 뭐 보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 상당히 다혈질인 것 같더군요. 뭐 그런 데에서 좀 이제 무리한 주장. 뭐 어차피 정치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데 민주당이 과도하게 이 전한길 씨 주장에 대응을 함으로써 전한길 씨를 핫한 인물로 지금 띄워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이 사실은 민주당이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쭉 그 추적 보도해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일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2020년이죠. 2020년 1월에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하던 문재인 정부 관련 그 수사팀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인사, 무슨 검찰 인사, 학살 인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그때는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키워준 전적인 그 기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또 전한길 씨를 이렇게 아마 그냥 놔뒀으면 그냥 뭐 1, 20만 정도의 유튜브 조회수로 그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 무려 340만 회까지 끌어올려 준 거는 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뭐 본인들의 그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지가 강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 부작용. 근데 부작용이 작용만큼이나 컸다. 그러면 그 결정은 정치에서는 잘못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그 어떤 본질적인 위기가 그런 거죠. 본인의 호감도가 다른 그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비호감도도 다른 주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계속 불안 요인이에요. 지금 뭐 중도 확장? 글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속을 사람이 중도층에서 더 있을까요?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았느냐? 아마 이번에도 또 그럴 거요. 중도 확장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또 중도 확장 하는 줄 알았느냐? 뭐 이러는 거 아닌가요? 이미 너무나 많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을 고지그대로 믿을 유권자들이 이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에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일반 관심도를 이렇게 높였다. 글쎄 이게 정치적으로 저는 대단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어떤 전환길 키우기, 뭐 키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좀 뭔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